새벽 5시 준호건설 15층 빌딩.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한 여자가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58세쯤 되어 보이는 낡은 청소부 유니폼. 머리는 단정히 묶었지만 주름진 얼굴, 구분 등 피곤해 보였습니다. 이수진. 이 건물의 청소부였어요. 5년째. 수진 씨, 오늘도 일찍 왔네. 경비 아저씨가 인사했어요. 네. 일찍 끝내야 해서요. 고생 많아요. 아니에요. 일 있는 게 어딘데요? 수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하 청소 도구실. 낡은 청소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부터 시작. 위에서 아래로 청소하는 게 규칙. 15층, 회장실층, 가장 조용하고 깨끗한 곳. 하지만 청소는 가장 꼼꼼히 해야 했어요. 복도를 닦으며 수지는 벽에 걸린 사진을 봤습니다. 준호건설 창립 15주년. 단체 사진. 가운데 서 있는 남자. 김준호 대표. 수진의 손이 멈췄어요. 사진을 봤습니다. 60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 정장을 입고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닮았어.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랑.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세상에 김준호가 얼마나 많은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회장실 앞. 김준호 대표이사. 문패. 김준호.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청소부가 회장실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새벽 청소는 회장 출근 전에 끝내야 했어요. 보통 오전 8시 전에 수지는 조용히 청소하고 내려왔습니다. 14층, 13층, 12층, 각 층의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하나하나 닦았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58세. 청소부 일은 젊은 사람도 힘든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오전 7시 30분. 1층 로비 청소 중.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직원들은 대부분 대답도 없었어요. 청소부니까 익숙한 무시였습니다. 오전 8시. 청소 끝. 수진이 청소 도구를 정리하는데 로비가 술렁였어요. 대표님 오셨다. 안녕하십니까?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수진은 구석으로 피했어요. 청소부가 대표 앞에 나서는 건 실례니까. 하지만 슬쩍 봤습니다. 입구로 들어오는 남자. 60세. 검은색 정장. 깔끔한 헤어스타일. 온화한 인상. 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준호. 김준호. 내 전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준호가 이 회사 대표야? 준호는 직원들에게 인사하며 지나갔어요. 수진을 보지 못했습니다. 구석에 숨어 있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20년 만에 이렇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경비 아저씨가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 무리하지 마세요. 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20년 전 가난했던 김준호. 반지하 집. 매일 새벽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던 남편. 그리고 7살 딸 민지. 수지는 그 가난을 견딜 수 없었어요. 매일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제대로 된 옷 한 벌 못 사고 친구들 만나면 초라한 자신이 부끄럽고 그러던 어느 날 박재욱을 만났습니다. 부자 사업가.
고급 차를 타고 비싼 옷을 입고 수진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같이 저녁 먹을래요? 전 유부녀인데요. 알아요. 그냥 식사해요. 한 번, 두 번, 만남이 이어졌어요. 재욱은 수진에게 좋은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비싼 레스토랑, 호텔 라운지, 명품 가게,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재욱이 말했어요. 당신은 이런 삶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가난한 남편 때문에 고생할 필요 없어요. 수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수진은 선택했어요. 준호를 떠나기로, 민지를 떠나기로, 재욱과 함께 새 인생을 시작하기로 편지 한 장 남기고 집을 나왔습니다. 딸이 학교 간 사이, 남편이 일 나간 사이, 가방 하나만 들고 준호에게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가난이 너무 힘들어요. 민지는 당신이 키우세요. 수진. 그게 20년 전이었습니다. 현재 수진은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재욱이 거짓말쟁이였어. 재욱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사기꾼이었습니다. 빌린 차, 빌린 옷, 빌린 명품, 다 거짓이었어요. 재욱과 함께 도망친 후 1년쯤 호화롭게 살았어요. 사기로 번 돈으로. 하지만 그것도 오래 못 갔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왔어요. 경찰도 왔어요. 재욱은 사기죄로 감옥에 갔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았어요. 돌아갈 곳도 없었어요. 준호에게, 민지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배신하고 떠난 여자가 어떻게 돌아가? 그렇게 15년을 떠돌았습니다. 식당 일, 청소 일 뭐든지 가난보다 더 가난하게 혼자. 5년 전 재욱이 출소 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간암, 감옥에서 얻은 병. 수지는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왔어요. 준호건설이라는 이름을 받지만 설마 그 준호일까 싶었어요. 가난했던 일용직 준호가 회사 대표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확인했어요. 그 준호였습니다. 내 전남편, 내가 버린 남자. 수지는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구역질이 났습니다. 토하고 울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내가 버린 남자가 성공했어. 그리고 나는 그 회사 청소부야. 수지는 화장실 칸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이럴 수가. 준호가 회장이라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오전 9시 청소 시간은 끝났습니다. 수지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겨우 일어나서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붉게 부은 눈, 주름진 얼굴, 58세. 나는 이렇게 됐어. 그리고 준호는 성공했어. 거울 속 자신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청소 도구실에서 유니폼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낡은 청바지, 색바랜 티셔츠, 싸구려 운동화. 밖으로 나왔어요.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직원들, 깔끔한 정장, 명품 가방.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버스 정류장.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집은 멀었어요. 경기도 외곽, 원룸촌, 버스 안. 수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한 선택. 2004년 여름.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반지하 집. 더웠어요.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하나로 버티던 여름. 준호는 새벽부터 일을 나갔어요. 건설 현장, 일용직,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 민지는 7살. 초등학교 1학년. 엄마, 친구들은 다 학원 가는데 나도 가고 싶어. 나중에 보내줄게. 언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친구 미경을 만났어요. 강남 카페에서. 미경은 화려했습니다. 명품 옷, 명품 가방, 반짝이는 액세서리. 수진아, 오랜만이다. 응. 수지는 자신이 초라했어요. 3년 전 산 저렴한 옷, 다른 가방, 손톱도 제대로 못 가꾸고. 요즘 어때? 그냥 그래. 남편은 일용직으로 일해. 아직도 힘들겠다.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수진아, 나 소개할 사람 있어. 누구? 좋은 사람. 사업가. 나 결혼했잖아. 알아. 그냥 만나만 봐. 식사 한번. 미경이 웃으며 말했어요. 내 인생 바뀔 수도 있어. 일주일 후, 수지는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박재욱, 45세, 고급 레스토랑. 수지는 평생 와본 적 없는 곳. 재욱은 여유로웠어요. 편하게 드세요. 이거 얼마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좋아서 초대한 거예요. 식사 내내 재욱은 수진을 칭찬했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런 삶이 어울리는 분이에요. 왜 고생하세요? 전 결혼했어요. 알아요. 그럼 왜? 수진 씨가 불행해 보여서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왜 가난 때문에 고생해요? 재욱의 말이 수진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남이 계속됐어요. 재욱은 수진에게 보여줬습니다. 다른 삶을. 비싼 옷을 선물했어요. 입어보세요. 어울릴 거예요. 명품 가방도 선물이에요. 사소한 거지만 고급 호텔 라운지. 이런 곳에서 차 마시는 게 당신한테 어울려요. 수지는 그 삶에 취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이게 진짜 삶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면 현실이었어요. 축축한 반지하, 김밥으로 때우는 저녁, TV도 제대로 안 나오는 집. 수진아, 미안해. 준호가 말했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재욱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같이 살지 않을래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더 이상 고생하지 마세요. 수지는 답장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심했어요. 떠나기로. 준호가 일 나간 날, 민지가 학교 간 사이, 가방을 쌌습니다. 옷, 화장품, 몇 가지 물건, 탁자 위에 편지 2장. 준호에게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가난이 너무 힘들어. 당신과는 미래가 안 보여. 이혼해줘. 민지는 당신이 키우고. 수진. 민지에게. 민지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아빠가 민지 잘 키워줄 거야.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 잘 자라. 엄마. 이혼 서류도 놓았습니다. 수진이 이미 서명한. 준호만 서명하면 되는. 문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욱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급 세단. 짐은 이게 다예요? 네. 새로 사드리죠. 다. 고마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수진의 새 인생이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현재 버스가 멈췄습니다. 수진의 정류장. 내렸어요. 원룸촌.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 수진의 집은 3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계단을 올라갔어요. 숨이 찼습니다. 58세의 몸. 청소일로 지친 몸. 원룸.
10평도 안 되는 작은 부엌, 작은 화장실, 방 하나. 20년 전 떠났던 반지하보다 더 좁았습니다. 더 초라했어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재욱, 거짓말쟁이. 2005년, 재욱과 함께 산지 1년. 처음엔 좋았어요. 호텔 같은 아파트, 비싼 가구, 매일 외식, 명품 옷. 행복해요? 재욱이 물었어요. 네, 꿈 같아요. 평생 이렇게 살게 해줄게요. 수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박재욱 씨 계신가요? 네, 잠깐만요. 빚 갚으세요. 3천만 원. 네, 무슨. 전화가 끊겼어요. 재욱에게 물었습니다. 3천만 원 빚이 뭐예요? 아, 그거 사업 자금이야. 곧 갚을 거야. 걱정 마.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어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5천만 원 갚으세요. 2억 어디 갔어요? 사기꾼. 재욱 씨, 이게 뭐예요? 수진아, 미안해. 사업이 잘못됐어. 곧 해결할게. 하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경찰이 왔어요. 박재욱 씨 체포합니다. 사기죄로. 뭐라고요? 수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재욱은 사기꾼이었습니다. 부자인 척, 사업가인 척, 다 거짓말이었어요. 고급차, 렌트, 명품 옷, 빌린 거, 호텔 같은 집, 사기친 돈으로 빌린 거, 다 거짓이었습니다. 재욱은 감옥에 갔어요. 수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왔어요. 부인, 빚 갚으세요. 전 몰랐어요. 상관없어요. 같이 살았으면 책임 있어요. 도망쳤습니다. 집을 버리고, 명품도 다 빼앗기고, 그냥 도망.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준호에게, 민지에게 배신하고 떠난 여자가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5년 떠돌았습니다. 식당 일, 주유소 일, 편의점 일, 청소 일, 뭐든지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 구하기 힘들었어요. 50대 여자를 뽑는 곳이 없었습니다. 청소부밖에. 5년 전 재욱이 출소 후 죽었다는 소식. 간암. 감옥에서 얻은 병. 수지는 장례식에 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위해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하지만 알았어요. 사실은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욕심 부렸어. 재욱 탓이 아니야. 내 탓이야. 현재 수지는 천장을 봤습니다. 좁은 원룸 천장. 금이 가 있었어요. 준호, 너는 성공했구나. 그리고 민지, 의사가 됐다고 했지. 휴대폰을 꺼냈어요. 인터넷 검색, 김민지 의사. 나왔습니다. 김민지 27세, 서울대병원 내과 전문의. 사진도 있었어요. 수지는 사진을 봤습니다. 예쁘게 자란 딸, 의사 가운을 입고 자신 있게 웃고 있는. 눈물이 흘렀어요. 민지야, 엄마 미안해. 너를 버려서. 다음 날, 수지는 다시 출근했습니다. 새벽 5시, 준호건설. 어제처럼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준호를 마주치면 어떡하지? 알아볼까? 20년이나 지났는데, 내가 이렇게 변했는데. 15층, 회장실 층. 어제처럼 조심스럽게 청소했어요. 복도를 닦는데 뒤에서 목소리. 수고하시네요. 수진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60세 남자. 정장. 온화한 미소. 김준호.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 네.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일찍 오시네요. 준호가 말했어요. 네. 일찍 끝내야 해서요. 고생 많으십니다. 추운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준호가 지나갔습니다. 회장실로 들어갔어요. 수지는 그 자리에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몰라봤어. 날 못 알아봤어. 당연했어요. 20년이 지났으니까. 수지는 너무 많이 변했으니까. 주름지고 늙고 초라해졌으니까. 그게 다행인지 슬픈 건지 모르겠었어요. 청소를 마치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58세, 주름투성이 얼굴, 거친 손, 구부정한 등. 20년 전 나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때는 38세, 아직 젊었어요. 피부도 좋았고, 예뻤어요. 이제 준호는 날 못 알아봐. 나도 준호를 못 알아본 척 해야지. 그게, 나. 며칠 후, 수지는 회사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청소, 가끔 준호를 봤어요. 복도에서, 로비에서, 멀리서. 준호는 친절했어요. 청소부들에게도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인사했습니다. 다른 청소부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회장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청소부한테도 존댓말 쓰시고, 명절 때 보너스도 주시고, 이런 회사 처음이야. 수지는 아무 말 못했어요. 그래. 준호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 내가 알던 그 사람이야. 어느 날 오후, 수진이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로비에서 소동이 있었어요. 대표님 따님 오셨습니다. 직원들이 술렁였어요. 수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민지, 입구로 들어오는 여자, 27세쯤, 깔끔한 옷차림, 의사가운은 아니었지만, 단정하고 세련된 얼굴을 봤어요. 수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민지, 우리 딸, 민지는 예뻤어요. 자신감 있게 걷고,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수지는 구석에서 지켜봤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지야,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요. 민지는 수진을 보지 못했습니다. 청소부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투명 인간이니까. 민지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어요. 15층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울었어요. 조용히. 아줌마 괜찮으세요? 경비가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그냥 잠깐.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버스를 타고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민지가 나를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도 누구세요? 그랬겠죠. 20년. 엄마를 기억할까요? 7살 때 떠난 엄마를 기억한다 해도 지금의 수진을 그 엄마라고 알아볼까요? 아니겠지. 못 알아볼 거야. 나는 너무 변했어. 그게 다행인지 슬픈지.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홀로 좁은 원룸에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매일 출근했어요. 새벽 5시, 준호건설,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준호를 봤어요. 복도에서,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준호는 항상 친절했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청소부들에게도. 수지는 매번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네,
작게만 대답했습니다. 다른 청소부 아주머니들은 좋아했어요. 우리 회장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직원들 챙기는 회장 처음이야. 명절 때 보너스도 많이 주시고, 회식도 자주 하고, 복지도 좋고, 수진 씨는 말이 없네. 한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회장님 어때? 좋은 분 아니야? 네,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정말 복 받으실 거야.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이 15층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의 손이 멈췄어요. 민지야 왔어? 준호의 목소리. 네, 점심 같이 먹으러 왔어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 이것만 마무리하고. 수진은 화장실 칸에 숨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숨을 죽였어요. 민지와 준호가 복도를 걸어갔어요. 아버지,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응, 그래도 괜찮아. 건강 챙기셔야 해요. 알아. 내가 의사니까. 둘이 웃었습니다. 아버지, 응? 감사해요. 왜? 저 혼자 키워주셔서 엄마 없이도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준호가 말했어요. 민지야, 엄마 원망하지 마. 안 해요. 진작에 용서했어요. 그래. 네. 엄마도 힘들었을 거예요.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알아요. 민지야.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행복했어요. 아버지랑 엄마 없어도 너무 고마워, 민지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는 소리. 조용해졌어요. 수지는 화장실 칸에서 나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지야, 너는 아빠 덕분에 잘 자랐구나. 엄마가 미안해.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좁은 원룸,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준호는 어떻게 성공했을까?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휴대폰으로 검색했습니다. 김준호 준호건설.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준호건설, 올해 매출 500억 돌파. 김준호 대표, 청년 일자리 창출 공헌상 수상. 준호건설, 저소득층 주택 무료 수리 봉사. 기사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2005년 기사. 일용직 출신 김준호, 소형 건설업체 창업. 가난을 아는 사람이 진짜 집을 짓는다. 2008년 기사. 준호건설 3년 만에 직원 10명 규모로 성장. 김준호 대표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가 성장한다. 2012년 기사. 준호건설 중형 건설사로 도약. 김준호 대표 딸 혼자 키우며 사업 성공 딸이 자랑스럽다. 2015년 기사. 김민지 양 서울대 의대 합격. 아버지 김준호 대표 딸이 나의 전부. 2020년 기사. 준호건설 강남 본사 이전. 15층 규모 자사 빌딩 준공.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혼자서 다 했구나. 다음 날 청소 중 15층 복도 회장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이 보였습니다. 큰 책상, 서류들,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 민지의 사진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시간 순서대로 7살 민지,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졸업식, 대학 입학식, 의대 졸업식, 의사가운 입은 민지, 전부 액자에 담겨 벽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수지는 문 밖에서 봤습니다.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볼 수는 있었습니다. 준호가 혼자서 민지를 이렇게 키웠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뭐 보세요? 뒤에서 목소리. 수진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준호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청소하시는 거죠? 네. 저 문이 열려 있어서. 아, 제가 문 안 닫았나 보네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준호가 사진을 가리켰어요. 의사예요. 아, 네.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 키웠어요. 수진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혼자요? 네. 아내가 일찍 떠나서. 그러셨군요. 힘들었지만 딸이 잘 자라줘서 그게 제일 감사해요.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미소. 저 청소할게요. 네, 수고하세요. 준호가 회장실로 들어갔어요. 수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혼자 키웠다고, 아내가 일찍 떠났다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칸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준호의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혼자 키웠어요. 딸이 잘 자라줘서 감사해요. 나는 뭘 한 거지? 준호는 혼자서 민지를 의사까지 만들고 나는 뭘 했어? 며칠 후, 금요일 오후, 회사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창립 20주년 기념식입니다. 직원들이 모였어요. 1층 로비에서 수진도 청소하다가 봤습니다. 구석에서 준호가 단상에 올랐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준호건설이 20년이 됐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20년 전,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가난했고, 혼자였고, 7살 딸을 키워야 했어요. 직원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딸을 보니까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돈을 모았어요. 작은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20년,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이 모든 게 딸 덕분입니다. 민지 덕분이에요. 준호가 객석을 봤습니다. 민지가 있었어요. 앞자리에 눈물을 흘리며 박수하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아빠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내가 있었기 때문이야. 사랑해. 민지가 일어섰어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준호를 안았어요. 아빠, 고마워요. 저를 혼자 키워주셔서 사랑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했어요.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구석에서 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게 내가 버린 가족이야. 아버지와 딸. 나 없이도 행복해.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건물 뒤편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울었습니다. 왜 그래요? 목소리.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네. 회장님 연설 들었어요? 네. 감동적이죠? 저도 감동받았어요. 혼자서 딸 키우고 회사까지 성공시키고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따님도 정말 효녀래요. 아버지 엄청 사랑한대요. 부럽죠?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만둘까? 이 회사 더 이상 못 다니겠어. 하지만 그만두면 뭐해? 준호를 못 보게 될 뿐이야. 민지도 못 보고 이게 내 벌이야.
매일 그들을 보면서 고통받는 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야. 다음 주 월요일, 수지는 다시 출근했습니다. 새벽 5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15층 복도를 닦는데 뒤에서 소리. 어머, 수진이 돌아봤어요. 한 여직원이 커피를 쏟았습니다. 바닥에. 아이고,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걸레를 가져왔어요. 닦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렸어요. 민지가 나왔습니다. 언니, 민지가 그 여직원을 봤어요. 민지야, 왜 이렇게 일찍 와? 아버지 모시고 병원 가려고. 민지가 바닥을 봤어요. 무슨 일이야? 아, 내가 커피를 쏟아서 청소 아주머니께서 닦아주시는 중이야. 민지가 수진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수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민지가 말했어요. 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생하세요. 민지가 지나갔어요. 여직원과 함께 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지가 나한테 말을 걸었어. 처음으로.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여직원이 돌아와서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얼굴이 창백한데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간신히 청소를 마쳤어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손을 씻었어요. 떨리는 손을. 거울을 봤습니다. 민지야, 엄마야. 내가 방금 본 사람이 내 엄마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 청소를 마치고 나가는데 로비에서 또 민지를 봤어요. 준호와 함께 있었습니다. 병원 다녀온 모양이었어요. 아버지, 검진 결과 좋으시대요. 다행이다.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하셔야 해요. 알았어, 의사 선생님. 둘이 웃었습니다. 수지는 멀리서 봤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딸. 나는 저 행복이 없어. 나 없이도 행복해. 그게 다행이야. 그래도 아파. 민지와 준호가 건물을 나갔어요. 수지는 그 뒤를 봤습니다. 수진 씨, 퇴근 안 해요? 경비가 물었어요. 네, 지금 갈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 멀리 준호와 민지가 차에 타는 게 보였어요. 고급 세단. 준호가 운전석에, 민지가 조수석에. 차가 출발했습니다. 수지는 그 차를 봤어요.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혼자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해. 매일 그들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그들을, 나 없이도 잘 사는 그들을. 이게 내 벌이야. 버스가 왔어요. 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강남의 화려한 불빛들, 수진과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좁은 원룸.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밥 하나. 20년 전에도 김밥 먹었지. 그때는 준호가 만들어줬는데 지금은 편의점 김밥. 김밥을 먹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어요. 20년 전 반지하 집. 민지가 7살. 엄마 안녕.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민지야, 엄마 어디가? 엄마 가지 마. 민지야, 엄마. 민지가 울었어요. 꿈에서 깼습니다. 땀에 젖어 있었어요. 민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 일어났습니다. 씻었어요.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또 출근해야 했어요. 준호건설에, 지옥 같은 곳에, 하지만 떠날 수 없는 곳에.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준호건설에서 일했어요. 매일 새벽, 매일 같은 청소, 매일 같은 고통.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준호를 보는 것도, 민지를 보는 것도, 아픈 건 여전했지만 익숙한 아픔이었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수진이 14층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야, 너 들었어? 여직원들 목소리. 뭘? 회장님 건강검진 결과.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일 있대? 응. 정밀검사 받으셔야 한대. 뭐가 안 좋으신 거야? 잘 모르겠어. 근데 민지 박사님이 엄청 걱정하신대. 회장님 연세도 있으시니까.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준호가 아파? 화장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직원들은 이미 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준호가 아프다고? 무슨 병이지? 걱정이 됐어요. 왜 내가 걱정해? 나는 그 사람 버린 여자인데, 걱정할 자격도 없는데.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준호가 회사에 안 나왔어요. 화요일도, 수요일도. 회장님 어디 가셨대? 청소부 아줌마들이 수군거렸어요. 병원이래. 무슨 병이신데? 모르겠어. 큰 병은 아니래. 수지는 불안했습니다. 매일 15층에 갔어요. 회장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목요일, 민지가 회사에 왔어요. 수진이 복도를 청소하는데 민지가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민지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아버지 검사 결과 나왔어.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래. 과로가 원인이래. 좀 쉬셔야 해. 수지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야. 큰 병은 아니구나. 금요일 오후, 준호가 회사에 나왔어요. 일주일 만에 수진이 로비를 청소하는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직원들이 반겼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푹 쉬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준호는 피곤해 보였어요. 얼굴이 좀 여위고 걸음도 조금 느렸습니다. 수지는 구석에서 봤어요. 많이 힘드셨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청소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경비가 불렀어요. 수진 씨, 네, 잠깐만요. 경비가 뭔가를 들고 왔어요. 이거 수진 씨 거 아니에요? 지갑이었습니다. 낡은 지갑. 아, 제 거예요. 어디서 찾으셨어요? 15층 화장실에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지갑을 받으려는데 지갑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 사진이 보였습니다. 경비가 사진을 봤어요. 이거 우리 회장님 아니에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아니에요. 아닌데요? 똑같은데? 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 민지 박사님? 사진. 2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준호, 수진, 그리고 7살 민지. 세 가족. 수진은 그 사진을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유일하게 남은 가족 사진. 정말 닮았네요. 경비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여기 여자분. 수진 씨 젊었을 때 아니에요? 수진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요? 근데 진짜 비슷한데. 수진이 지갑을 빼앗듯 가져갔어요. 제 거 맞아요. 감사합니다. 황급히 나갔습니다. 밖에 나와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아차, 사진을 왜 아직도 가지고 다녔을까? 하지만 버릴 수 없었어요. 그 사진이 유일한 증거였으니까. 내가 한때 그들의 가족이었다는. 다음 주 수지는 더 조심했습니다. 지갑을 꼭 챙기고 얼굴을 더 숨기고 준호나 민지 근처에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화요일 오전 15층 청소 중 회장실 앞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민지의 목소리. 응, 괜찮아. 과로하시면 안 돼요. 알았어. 이제 좀 쉴게. 아버지. 응?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뭔데? 엄마 얘기해도 돼요?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 기억에는 거의 없거든요. 7살 때니까.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는 예쁜 사람이었어. 성격도 좋았고, 처음엔 행복했어. 그런데 왜? 가난이 힘들었나 봐. 우리가 너무 가난했으니까. 엄마를 힘들게 했어.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돈을 못 벌었으니까. 아버지, 민지야. 네. 엄마를 원망하지 마. 안 해요. 가난은 정말 무서운 거야. 사람의 영혼까지 갉아먹어. 엄마도 피해자였어. 수지는 복도에서 울었습니다. 조용히 손으로 입을 막고 준호야, 너는 아직도 나를 감싸주는구나. 그래도 아버지, 응? 저는 행복했어요. 아버지 덕분에. 엄마 없어도 고마워, 민지야. 수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칸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그날 오후 수진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수진 씨? 남자 목소리. 누구세요? 저 경비 김철수예요. 준호건설. 아, 네.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왜요? 회장님이 직원 모임한대요. 청소 직원들도 오래. 다 같이 저녁 먹자고.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준호와 같은 자리에 식사를 꼭 오셔야 해요. 회장님이 전 직원 참석이래요. 수진 씨만 빠지면 이상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떡하지? 가야 하나? 안 가면 더 이상하고, 가면 들킬까? 다음 날 저녁, 회사 근처 식당, 단체 회식, 수지는 제일 구석에 앉았어요. 준호에게서 가장 먼 자리, 얼굴을 최대한 숙이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민지도 함께, 여러분, 감사합니다. 준호가 인사했어요. 다 같이 고생 많으셨어요. 박수, 청소 직원분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 덕분에 회사가 깨끗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청소부 아줌마들이 좋아했어요. 수지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보지 마. 날 보지 마. 식사가 시작됐어요. 수지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긴장돼서 저기요. 누군가 수진 옆에 앉았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지였어요. 안녕하세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번에 커피 닦아주신 분이시죠? 수진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 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감사했어요. 아, 아니에요. 저는 김민지예요. 민지가 손을 내밀었어요. 수지는 손을 떨며 악수했습니다. 이수진이요. 수진 씨, 고생 많으세요. 네. 민지가 자세히 봤어요. 수진의 얼굴을. 수진 씨, 네. 혹시 수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알아챈 건가? 들킨 건가? 혹시 어디서 뵌 적 있나요? 아, 아니요. 얼굴이 낯익은 것 같은데. 처음 뵙는데요. 민지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래요? 착각인가 봐요. 네. 그때 준호가 왔습니다. 민지야, 여기 있었구나. 수진은 더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수진 씨예요. 청소하시는 분. 아, 네. 안녕하세요. 준호가 인사했어요.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은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어요. 준호도 잠깐 멈칫했습니다. 수진을 봤어요. 혹시 수진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혹시 오래 일하셨어요? 아니요. 5년 정도요. 아, 그렇군요. 늘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준호가 지나갔습니다. 민지도 따라갔어요.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거의 들킬 뻔했어. 식사가 끝났습니다. 수지는 제일 먼저 나왔어요. 밖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크게, 다시는 이런 자리 안 와야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목소리, 수진 씨, 돌아봤어요. 민지였습니다. 혼자, 네, 잠깐만요. 민지가 다가왔어요.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뭐요? 수진 씨, 민지가 수진을 똑바로 봤어요. 정말 처음 뵙는 거 맞아요? 네, 이상해요. 뭐가요? 수진 씨 눈이 우리 아버지 눈이랑 똑같아요. 수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냥 착각이세요. 그리고 목소리도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목소리 같아요. 아, 아니에요. 수진이 뒤로 물러났어요. 저는 그냥 청소부예요. 저 가봐야 해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빨리. 민지는 그 자리에서 지켜봤어요. 수지는 버스 정류장까지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들킬 뻔했어. 민지가 눈치챘어. 어떡하지? 버스를 타고 집에 왔어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만둬야 하나? 이 회사 더 이상 못 다니겠어. 들키면 어떻게 되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지의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수진 씨 눈이 우리 아버지 눈이랑 똑같아요. 그래. 민지는 내 딸이니까. 준호를 닮았으니까. 눈이 같을 수밖에. 새벽 3시 일어났습니다. 결심했어요. 그만둬야 해. 내일 사직서 내야지. 더 이상은 위험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그만두면 준호를 못 봐. 민지도 못 봐. 그게 맞아. 나는 볼 자격이 없어. 그냥 사라져야 해. 원래 없던 사람처럼.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회사에 갔어요. 사직서를 쓰려고 새벽 5시 청소 도구실에서 종이에 적었습니다. 사직서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마이너스 이수진. 관리실에 제출하려고 나가는데 15층에서 소동이 벌어졌어요. 119 불러. 회장님이 쓰러지셨어. 수진의 손에서 사직서가 떨어졌습니다. 119 불러. 회장님이 쓰러지셨어. 수진은 사직서를 떨어뜨리고 달렸습니다. 15층으로. 계단을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5층.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복도에 준호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민지가 울고 있었어요. 준호 옆에서 구급차 오고 있어요. 수지는 사람들 뒤에서 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 비켜주세요. 구급대원들이 왔어요. 들것에 준호를 옮겼습니다. 보호자분? 저요. 제가 딸이에요. 민지가 따라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회장님, 큰일 나신 거 아니야? 과로하셨나 봐. 며칠 전에 입원하셨었잖아. 수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준호, 제발 무사해야 해. 30분 후, 수지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조용히 회사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병원으로 갔습니다. 서울대병원, 준호가 실려간 곳, 민지가 일하는 곳, 응급실 앞. 수지는 멀리서 봤어요. 민지가 의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상태는 어때요? 심근경색 초기 증상입니다. 뭐라고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민지가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울었습니다. 수진도 벽에 기대어 울었어요. 다행이야. 준호, 다행이야. 몇 시간 후, 밤 10시, 중환자실 면회 시간. 민지가 들어갔어요. 수지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30분 후, 민지가 나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보이지 않으려고. 하지만 민지가 수진 앞에 섰습니다. 수진 씨? 수진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네. 여기 왜 오셨어요? 저 그냥 회장님 걱정돼서 오신 거예요?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 민지가 앉았어요. 수진 옆에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수진 씨가 누구세요? 수진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모르겠는데요.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뭐요? 수진 씨가 그냥 청소부가 아니란 걸. 민지가 수진을 똑바로 봤어요. 수진 씨 눈, 우리 아버지 눈이에요. 그리고 목소리,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목소리예요. 착각이세요. 아니에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 씨가 우리 엄마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니에요. 거짓말 마세요. 정말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민지가 뭔가를 꺼냈습니다. 지갑. 수진의 지갑. 이거 오늘 아침 회사 화장실에서 찾았어요. 안에 사진 있더라고요. 민지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가족 사진. 준호, 수진, 그리고 7살 민지. 이거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제가 7살 때 이 여자가 수진 씨죠? 수진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지야. 민지도 울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저를 버렸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마세요. 이유를 말해주세요. 왜 저와 아버지를 버렸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가난이. 무서웠어. 매일 김밥만 먹고 반지하에서 살고 미래가 안 보였어. 그래서 저를 버렸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지 마세요. 민지가 소리쳤어요. 저는 7살이었어요. 7살. 엄마가 필요한 나이였어요. 근데 엄마는 저를 버렸어요. 편지 한 장 남기고. 알아. 내가 잘못했어. 20년 동안 뭐 했어요? 엄마는 20년 동안 뭐 했어요? 행복했어요? 다른 남자랑 잘 살았어요? 아니.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 뭐? 같이 도망간 남자. 사기꾼이었어. 1년 만에 감옥 갔어.
나는 혼자 남았어. 돌아올 곳도 없었어. 그냥 떠돌았어. 15년 동안. 그러다가 5년 전에 우연히 준호건설에 청소부로 들어갔어. 그게 너희 아버지 회사인 줄도 모르고 민지가 입을 막았어요. 그럼 5년 동안? 응, 5년 동안 거기서 일했어요? 그래. 아버지 매일 봤어요? 응, 저도 봤고요. 응, 민지가 소리쳤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왜? 말할 수 없었어. 왜요? 너무 창피했어. 내가 버린 남편이 성공했고, 내가 버린 딸이 의사가 됐고, 나는 청소부가 됐어. 어떻게 말해? 나 너희 엄마야. 청소부 됐어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나았어. 수진이 울었습니다. 민지도 울었어요. 한참을. 엄마. 응? 저 엄마 미워요. 알아. 20년 동안 너무 미워했어요. 응? 왜 저를 버렸는지, 왜 아버지를 버렸는지 원망했어요. 하지만 민지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엄마를 원망하지 말라고. 엄마도 피해자라고. 가난이 엄마를 떠나게 만들었다고. 준호가 그렇게 말했어? 네. 아버지는 평생 엄마를 감싸주셨어요. 저한테 수진이 울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 응? 저는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알아. 아직은, 응. 하지만 민지가 수진을 봤어요. 엄마가 5년 동안 거기서 일했다는 거, 매일 우리를 봤다는 거, 그게 엄마의 벌이었던 것 같아요. 응, 충분히 벌 받으셨어요. 아니야, 더 받아야 해. 민지야, 네, 너 혼자 자란 거 미안해. 아빠가 키웠어요. 알아. 근데 말이야, 수진이 민지를 봤어요. 너 정말 잘 컸어. 예쁘게 컸어. 착하게 컸어. 의사까지 됐어. 너무 자랑스러워. 수진이 울면서 웃었어요. 민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해요. 그 말 해주셔서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다음 날 오전 준호가 깨어났습니다. 민지가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아버지, 민지야, 정신 좀 드세요? 응, 걱정했어요. 미안해. 이제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알았어. 아버지, 응?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지가 심호흡했어요. 엄마 찾았어요. 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엄마. 우리 엄마. 어디서? 우리 회사 청소부였어요. 뭐라고? 5년 동안. 준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가. 네. 5년 동안. 거기서? 네. 준호가 천장을 봤어요. 그래서 나는 몰랐어? 엄마가 숨겼어요. 얼굴도 많이 변했고요. 지금 어디 있어? 밖에 계세요. 밖에? 네. 밤새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들어오라고 해. 아버지, 괜찮아. 들어오라고 해. 민지가 나갔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어요. 20년 만에 준호와 수진 다시 마주봤습니다. 수진은 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준호야. 준호가 수진을 봤습니다. 58세가 된 수진을. 주름지고 늙고 초라해진. 수진아. 응. 올라와. 수진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침대 옆에 앉아. 아니야. 서 있을게. 앉으라고. 수진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 5년 동안 거기 있었어? 응.
왜 말 안 했어? 말할 수 없었어. 나는 못 알아봤어. 당연해. 나 많이 변했어. 응, 많이 변했어. 준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아, 응, 20년 동안 뭐 했어? 수진이 대답했어요. 제욱 이야기, 사기꾼이었던 것, 15년 떠돌던 것, 혼자 살았던 것. 준호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원룸에 혼자 살아. 청소부 일하고 그렇게 살았구나. 응, 수진아. 응, 나한테 미안한 거 있어? 수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미안해. 뭐가? 다. 너 떠났을 때 나는 죽고 싶었어. 민지 7살이었어. 엄마가 필요한 나이였어. 근데 너는 편지 한 장 남기고 떠났어. 알아. 내가 잘못했어. 민지가 매일 울었어.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언제 와?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 수진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준호가 말했어요. 나는 살았어. 응, 민지 때문에. 민지가 있어서 포기할 수 없었어. 고마워. 뭐가? 민지 잘 키워줘서 당연한 거 아니야? 내 딸인데. 응, 당연한 거지. 준호가 수진을 봤어요. 수진아, 응,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딸을 버린 엄마를, 남편을 버린 여자를 어떻게 용서해? 응, 용서 못해. 하지만, 응, 너도 벌 받았구나. 응, 20년 동안 혼자서 그렇게 살았구나. 응,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회사 그만둘 거야? 응, 왜? 더 이상 못 다니겠어. 너희 보는 게 너무 힘들어. 준호야. 응, 나 이제 갈게. 그래. 수진이 일어섰어요. 민지 잘 부탁해. 당연하지. 그리고 건강 챙겨. 알았어. 수진이 문으로 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수진아. 뒤에서 준호의 목소리. 응? 행복해. 뭐? 이제라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준호가 말했어요. 내가 불행하게 사는 거 나는 원하지 않아. 수진이 울었습니다. 고마워. 그냥 살아. 잘. 응.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응. 저 내일 엄마 집에 갈게요. 뭐? 이야기해야죠. 우리 20년 못한 이야기. 수진이 울었어요. 고마워, 민지야. 시간 걸릴 거예요. 엄마 용서하는 거 알아. 하지만 민지가 말했어요. 노력해 볼게요. 고마워. 그리고 엄마. 응? 회사 그만두지 마세요. 뭐?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요. 엄마 직급 올려달라고.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엄마는 그냥 청소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회사 만드는데 엄마도 역할이 있었어요. 20년 전에 아버지를 떠나게 만든 것도 아버지를 더 열심히 살게 만든 것도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자리에서 일하세요. 청소부 말고. 민지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이 울었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천천히 가요, 엄마. 응. 한 달 후, 준호건설 10층. 수진은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관리팀 직원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정리하고 컴퓨터를 쓰고 직원들과 일했어요. 수진 씨, 이거 확인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수진 씨 덕분에 일이 수월해요. 천만에요. 월급도 올랐어요. 청소부 때의 3배. 원룸에서 나와 작은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민지가 수진의 집에 왔어요. 엄마 왔어요. 어서 와, 민지야. 집 좋네요. 그냥 작은 집이야. 엄마가 해주는 밥 먹어본 지 20년 만이에요. 그렇네. 수진이 밥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간단한 반찬들. 맛있어요. 정말? 네, 맛있어요. 민지가 웃었어요. 민지야. 네, 엄마. 정말 미안해. 알아요. 평생 미안하게 살 거야. 엄마, 그만해요. 미안하다는 말. 응, 그냥 지금부터 잘하세요. 지금부터 좋은 엄마 되세요. 20년 늦었지만 민지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이 울었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저도 노력할게요. 좋은 딸 되는 거. 6개월 후 준호는 건강을 회복했어요.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리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준호가 10층에 왔어요. 수진의 사무실로. 수진 씨, 네, 회장님. 직원들 앞에서는 그렇게 불렀어요. 잠깐 얘기 좀. 네. 빈 회의실로 갔습니다. 둘이서, 어때? 일은? 좋아요. 감사해요. 다행이다. 수진아, 준호가 말했어요. 민지랑 잘 지내? 응, 잘 지내.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그래, 다행이다. 준호야. 응, 정말 고마워. 뭐가? 이렇게 기회 줘서 당연한 거야.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나는 너를 배신했어. 민지를 버렸어. 그런 내게 이렇게 해주는 거 당연하지 않아. 수진이 울었어요. 수진아, 응, 나도 잘못한 게 있어. 뭐, 20년 전에 너한테 더 잘해줬어야 했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게 해줬어야 했어. 그러지 못했어.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내 욕심이었어. 그래도 준호가 창밖을 봤어요. 우리 다시는 못 만나겠지. 가족으로는, 응, 가족으로는. 하지만 동료로는 괜찮아. 동료? 응, 같은 회사 다니잖아. 준호가 웃었어요. 그래, 동료로는 괜찮네. 수진도 웃었습니다. 1년 후, 민지가 결혼했어요. 결혼식장, 준호가 신부 아버지로 입장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하객석 뒤편, 수진이 앉아 있었어요. 조용히, 민지가 아름다웠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진은 울었어요. 조용히, 민지야, 행복해. 엄마가 못해준 것들 다 누리며 살아. 식이 끝나고 민지가 수진을 찾았어요. 엄마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하지. 우리 딸 결혼식인데. 엄마, 응? 행복할게요. 그래. 엄마도 행복하세요. 그래. 그럴게. 민지가 수진을 안았어요. 짧게. 사랑해요, 엄마.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수진이 울었어요. 나도 사랑해, 민지야. 현재, 그로부터 5년 후, 수진은 63세가 됐어요. 아직도 준호건설에서 일합니다. 이제는 과장이 됐어요. 준호는 65세, 회장직을 내려놓고 이사로 물러났습니다. 가끔 회사에서 마주칩니다. 수진 씨, 수고하세요. 회장님도요. 이제 회장 아니에요. 아, 맞다. 이사님. 둘이 웃습니다. 민지는 아이를 낳았어요. 딸,
할머니, 안녕. 할머니? 네, 우리 할머니잖아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수지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이 아이는 내가 버린 딸의 딸이야. 내 손녀. 눈물이 났어요. 예쁘다. 엄마 닮았어요. 그렇네. 엄마. 응? 이 아이는 엄마가 사랑 많이 받고 자랄 거예요. 할머니한테도. 민지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민지야. 엄마, 이제 그만 울어요. 응. 그날 저녁, 수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투룸.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에 사진이 있었어요. 민지의 결혼식 사진, 그리고 손녀 사진. 냉장고에는 민지가 보낸 반찬들. 엄마 혼자 사시니까 걱정돼요. 괜찮아. 그래도요. 이거 드세요. 수지는 밥을 먹었어요. 민지가 만든 반찬으로 맛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지에게서 문자. 엄마 밥 먹었어요? 응. 내가 준 반찬 먹었어. 맛있어요? 응. 맛있어. 다행이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민지야.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나는 벌 받았어. 20년 넘게 마땅히 받아야 할 벌. 하지만 이제는 조금 편해졌어. 용서받은 건 아니야. 완전히는. 그래도 민지가 다시 내 딸이 되어줬어. 조금씩, 천천히. 그게 감사해. 그걸로 충분해. 수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하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하루.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